2019년 어느 겨울밤 평양 외곽의 한 특별시설에서 25살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던 곳은 일반 북한 주민은 물론 당 간부조차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김정은 동지 특별관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말해선 안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저는 그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김혜진.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권력의 최상층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인간성을 지키고 탈출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꽃제비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북한의 진실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성부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경 대혁명 학원에서 공부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죠. 2017년 봄 23살이던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에서 나온 동무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혜진 동무 최고 존엄을 가까이에서 모실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별관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수령님 현지지도 지원처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동지가 휴식을 취하는 별장과 그 주변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외국 귀빈 접대 준비, 통역 지원, 그리고 각종 문서 관리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평양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원산 근처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주변은 삼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보위부 특수경호대가 24시간 감시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일체의 개인 소지품이 금지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에게 검열된 편지만 보낼 수 있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근무자로 불렸습니다. 20명 남짓한 20대 여성들. 모두 성분이 좋고 외모가 단정하며 외국어가 가능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화려했지만 감옥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식사를 했고 수입 화장품을 사용했으며 외국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시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했고 동료들끼리의 대화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가 보위부 밀정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각성한 순간은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정은 동지가 외국 귀빈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프랑스산 와인, 일본산 와규, 이탈리아산 치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테이블의 음식값만 해도 평범한 북한 가정이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비를 마치고 직원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에 식량난이 심각하여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보위부원이 황급히 라디오를 껐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연회장의 화려한 음식들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문서 정리 중 우연히 한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의 해외 비자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홍콩 부동산, 싱가포르 투자 숫자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료 윤미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저보다 1살 많았고 함께 외국어 대학을 나온 선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이서만 있을 때 윤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윤미가 혹시 보위부 밀정이라면?
이런 대화만으로도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나도 그래. 매일 밤 악몽을 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몇백 원짜리 옥수수를 사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윤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망쳐야 해.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그날 밤 우리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관리소 내에서 외국 물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화장품 하나, 담배 한 보루씩. 6개월 동안 모은 돈은 중국 돈으로 5천 위안, 약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2월은 김정일 생일 준비로 관리소 전체가 바빴습니다. 보위부원들도 행사 준비에 동원되었고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우리는 2019년 2월 16일 광명성절 당일을 탈출일로 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조망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관리소 뒤편의 식료품 반입구에 주목했습니다. 그곳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외부 트럭이 들어왔고 검색이 다른 곳보다 덜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거의 틀어질 뻔했습니다. 2월 초순 보위부 정치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혜진 동무, 최근 윤미 동무와 자주 이야기하던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미 동무가 러시아 소설을 좋아해서요. 그렇습니까? 요즘 관리소 내부 사상 상태가 불순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동요하는 동무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부장 동무. 그날 밤 저는 윤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주에 가야 해. 2019년 2월 14일 오후 2시. 식료품 트럭이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척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반입구 쪽 창고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보위부원 2명이 화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트럭 운전사가 화물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트럭의 반대편 사각지대로 붙었습니다. 운전사가 마지막 상자를 내리고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트럭 및 적재함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기어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몸이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등을 찔렀고 매연이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두려운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우리는 끝이야. 가족도 끝이야. 철조망을 통과할 때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보초가 차를 세우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초의 발소리가 트럭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통과하십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관리소를 벗어났습니다. 트럭은 1시간쯤 달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경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두만강 근처의 한민가였습니다. 브로커는 중년 남성으로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돈부터 내시오. 우리는 준비한 돈을 건넸습니다. 그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기다림은 고문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추격해오는 건 아닐까? 브로커가 우리를 신고하는 건 아닐까? 온갖 두려움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강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빨리 건너시오.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윤미가 제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강을 건넜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뛰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넘어지고 일어서며 그렇게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019년 9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낯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처음 편의점에서 라면을 골랐을 때 25가지 종류에 압도당했습니다.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SNS에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관리소에서 배운 외국어 실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미는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보위부에 잡혀가는 꿈,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말해져야 합니다. 북한 권력의 최상층에서 벌어지는 사치와 부패, 그리고 그 이면의 인민들의 고통.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해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